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5월 춘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온갖 폭행과 겁박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로 돌아오라. 민생을 논의하자. 이제 논의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민생 하면서 국회를 파탄 내놓고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민생 이야기하는 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러분? 패스트트랙 좀 어려우시죠? 모두들 이게 뭔가 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에 5분의 3 의원들이 동의해서 태워놓고 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진짜 논의하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선거 문제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여러분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지금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텐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정부를 규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여러분, 공수처가 뭐 하는 거냐? 수사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런 준수사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경부선과 호남선을 따라서 KTX 투어를 했죠. 그 부산,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전주, 강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KTX 투어를 했고, 또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이 강화문에서 3차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 3차 장애 집회를 했고, 또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삭발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연휴가 끝나는 내일 7일이죠. 내일부터 황교안 대표가 전국 민심 탐방 투어에 나섭니다. 장애 투쟁의 일환이죠. 근데 이것은 이번 민심 투어는 상당히 장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대구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400km 이것을 쭉 종단을 합니다. 400km 종단을 하는데 뭐 KTX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걸어서 쭉 종단을 해서 올라오고 그 사이 민심을 탐방을 하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자전거도 타고, 또 꼭 이동해야 될 거리가 좀 멀면은 대중교통, 그 버스 같은 것이죠. 그것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숙박도 주로 그 민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을에서 민박을 하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과 모여서 뭐 서로 토론도 하고 민심을 청취하겠죠. 그런 형태로 이 400km 투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예상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의 반응이 좋으면은 뭐 한 달 더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살짝 좀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 이 부분은 민주당, 여당이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제1야당이 이렇게 밖으로만 계속 나가는 그 장애 투쟁만 하면은 역풍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국회를 비워두면은 그 민생 법안, 그리고 추경안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산불 피해 보상 뭐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추경 같은 것을 완전히 등한시 해버리면은
이게 국민 삶에 오히려 그 지장을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장애 투쟁을 하고 또 멈추든지 아니면 원내 병행 투쟁을 하든지.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한기원 대표야 원내니까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는 계속 그 민심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사령탑이니까는 뭐 국회로 와서 뭐 시급한 민생 법안이나 뭐 추경안 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할 것인지 여론의 추이를 봐서 할 문제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지금 당장 원내 투쟁에 들어간 이 시점, 그러니까 나중에 전략적으로 원내 투쟁 병행하고 그 전에 지금 시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이게 뭔가 2%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한국당의 투쟁 방향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너무 정치적인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KTX 투어 때도 그렇고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때도 그렇고 또 뭐 삭발식 때도 그렇고 너무 좀 정치적 구호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 보수를 괴멸하려 한다,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또는 뭐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피 흘리며 싸우겠다, 이런 구호들은 일단 듣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시원하죠. 또 자극적이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계속 이 구호만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뭐 국민들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 그런 지적들을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족한 2% 어떻게 채워야 될까? 저는 구호를 하고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좀 생활 밀착형으로 가는 게 옳다, 공당의 자세로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국민들, 그리고 보수뿐 아니라 중도, 또 일부 진보까지도 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운동을 좀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3가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그 여파가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심이 안 좋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살고 팔 것도 아닌데 보유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 일종의 생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불만이 그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애 투쟁을 하는 마당에 제한적으로나마,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납세 거부 운동을 좀 병행을 하는, 또 납세 거부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납세를 뭐 제한적으로입니다, 거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또 서명도 받는 그런 좀 생활 밀착형 저항,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뭐 공영방송 시청료 거부 운동, 그러니까 KBS가 국영방송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친여 성향이 돼 있죠. 뭐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그 대표자가 나와서 버젓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는 대신 KBS와만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뭐 일방적인 국정 홍보가 됩니다. 자, 그런 KBS에 왜 우리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보는데. 그러니까 전기 요금과 같이 청구가 되는 시청료 그 거부, 그런 운동도 같이 펼치면서 또 서명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뭐 그냥 뭐 퍼주기다, 뭐 안보 불감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서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처음에는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40분 만에 번복을 해서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미사일과 발사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2017년 말 이후에 그 남북 하해 국면에서 다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화가 났었다고 그러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 합참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단거리 발사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직후에 김정은이 참관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합참은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신형 전술 유도무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런 말도 하죠. 홍길동 정부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북한의 눈치를 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투어 현장에서 민심 탐방을 하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도 북한을 규탄하는 대국 국민 서명운동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투쟁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뭔지 좀 다가가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쟁을 하더라도 생활 밀착형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송국걸의 혼술의 생각입니다.